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8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신해월 을료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을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갑이라고 하는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어저께 갑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보게 되면 갑목이 되겠고, 10개의 천간 중에서 첫 번째 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나무의 기운이면서 따뜻한 온기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갑목에 이어서 오늘 을이라고 한 것도 역시 오행으로는 목이 되면서 갑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갑목과 마찬가지로 을목도 나무의 기운,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저께 공부했던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해서 제가 대림목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림목. 근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이고 같은 온기를 가지고 있는 오행이지만은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양의 기운, 양목은 특징이 크고 단단하고 굵직굵직한 큰 나무라고 해서 대림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참나무 또는 편백나무, 소나무 뭐 여러 가지 이런 큰 나무라고 봤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은 작은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라고 해서 양류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양류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나무를 말해 넝쿨식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넝쿨식물 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거 있죠. 제가 좋아하는 난초라든가 장미, 안개꽃, 기타 등등등등의 그런 꽃을 피우는 화초를 다 을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갑목 같은 경우는 재질 자체가, 특징 자체가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즉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그 용도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목, 즉 쉽게 말하면 장미를 뜯어다가 우리가 궁궐을 지을 때 기둥으로 썼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상 제목으로서의 용도보다는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뭐라고 하냐면 목화 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피우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 산에 가시면 산에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오동나무 같은 것도 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들, 제목으로 쓸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나무 틈틈이 작은 화초라든가 작은 야생화라든가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작은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큰 나무는 갑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작은 풀 같은 거라든가 야생화 같은 것은 을목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 쓰는 거고, 작은 나무는 뭐 화목이라든가 또는 그냥 좋은 그 야생화 같은 경우는 집에다 이렇게 심어놔도 되고, 난초 같은 것은 야생에서 피는 난초 같은 거 좀 좋은 그런 난초는 가격대가 상당하다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을목 같은 경우는 넝쿨식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를 잘 이렇게 잡고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화력이라든가 자생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대인관계 같은 것이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유연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처세 같은 것이 좋은 반면,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갑목은 좀 단단하고 뻣뻣하기 때문에 조금 고지식하고 조금은 첫인상이 좀 험악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을목, 갑목은 자체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일간들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이 사람들은 되게 보면은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목은 인의 예지신 중에서 딱 어질 인자를 써서 인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목일간인 사람들 대체적으로 마음이 온순하고 조금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목일간이고요. 특히나 이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자,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따뜻하게 해주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을목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을목의 줄기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어야지만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과 정화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다자란 나무를 갖다가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작벌해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간목은 경금정을 쓰지만 을목은 수를 생하는 용도가 아니고, 저는 결코 경금, 신금 같은 금을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면, 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입동과 소설이 되겠죠. 자, 입동이 되면서부터 이제 겨울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가을에서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는 겨울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은 겨울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라고 했죠. 엄동설한. 자, 나무라든가 풀 같은 경우 겨울에는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춥게 되면은 나무도 얼고요, 물도 얼게 되겠죠. 물이 얼면은 목을 생하지 못합니다. 원래는 수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해서 수가 목을 생해 줘야 되는데, 물이 얼게 되면 마치 바위 같아지죠. 바위. 자,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습니다. 눈, 뭐 신금으로 봐도 되고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개수라고 보는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갖다가 뭉치게 되면 바위 덩어리 같이 단단해지죠. 거기다 물을 살짝 묻혀서 얼리면 진짜 얼음 덩어리, 그거 맞으면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가 얼게 돼서 얼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얼어버린 수는 목을 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목을 갖다가 금극목하듯이 목을 갖다가 상처를 입히고, 심하면 을목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수가 왕할 때, 원래 해자축월이 수왕절이라고 봤죠.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요. 임관지 포태법을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돼서 왕한데, 수가 해자축월에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기온이 크게 하강해서 몹시 춥다라고 하는 개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물이 많아서 얼어버리게 되면 을목은 썩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인동초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인동초, 겨울에 그 차가운 어떤 한기를 뚫고, 에델바이스 같은 경우도 그런 인동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특수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장미, 일반적인 안개꽃, 이런 것들 겨울에 키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되죠? 난방하지 않고선 그 장미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난초 같은 경우는 다 얼어 죽습니다. 바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초와 같은데,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해월에 이 월령에 있는 수가 목을 생해줄 것 같지만, 얼어버린 수는 바위 덩어리 같아서 오히려 을목을 해치게 되죠. 그래서 어저께 간목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줘야 될 게 병화가 없는 해월의 을목은 그냥 얼어버린 화초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얼어붙은 화초가 뭔 용도가 있겠습니까? 그냥 따뜻한 봄이 오기를, 시절의 인연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해자축월에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에 한겨울에라도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난방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해월의 을목이 병화를 얻게 되면, 이 병화는 뭘 한다? 얼어붙은 물을 녹이죠. 물을 녹여서 그 물이 을목을 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을목도 따뜻해야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병화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원래 수가 목을 생하지만은 겨울에는 오히려 화가 반생지공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겨울에 해자축월에는 화가 있어야 반생의 공이 있다라고 해서 반생지공이라고 합니다. 이 화가 없으면 수는 목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만, 화가
오히려 물을 녹여서 을목을 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월, 자월, 주월의 을목의 화를 보면 반생지공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을목의 원령 자체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뭐 굳이 장생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굳이 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지질 인목이라든가 묘목 등에 이렇게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뭐 금상첨화이가 될 것이고요. 해월의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병화도 지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병화가 그 힘이 더 강화돼서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죠. 병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를 했는데 하우스 온도가 영상 5도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병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를 두면 하우스 온도가 영상 10도, 2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마치 봄에 우리가 새싹을 틔우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흡사한 온도로 만들어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에, 자월에, 주월에, 을목과 병화는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다익선이다. 한 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한 간지로 앞에서 한 3점 정도는 있어야지만 동절에 그 화가 따뜻하게 해동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슬기로운 감방생활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야구 선수들이나 다른 운동 선수들이 겨울에 운동을 안 할 수 없으니 훈련을 안 할 수 없으니 전지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가죠. 전지훈련 가는데 추운 곳으로 갑니까? 아니죠.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한국의 한 겨울에 한국에서 그 훈련을 하려면 난방을 해야 되니까 난방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외국에 따뜻한 외국 나가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난방비를 가지고 그냥 그 외국 나가서 하면은 좋은 조건에서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겨울에는 난방이 잘 돼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치고요. 해자 추월에는 어느 일간이든 간에 화가 없는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자,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알아본 연후에 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 전체가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본체는 체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해수는 양수가 이렇게 됩니다. 양수. 그래서 음목이 양수를 보게 되는 것이니 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생하는 수생목의 관계가 되죠. 자,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생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생하자는 달리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하자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성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아니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인이라고 하는데, 어저께는 양목인 간목이 양수인 해수를 봐서 편인격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음목이 양수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정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월은 수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도 왕하기 때문에 목이 해월에 뭐다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수만 왕한 것은 아니다. 목도 왕하다. 그래서 모왕 자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간목과 오늘 을목의 차이는 간목은 큰 나무 대립목이기 때문에 지지에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간목은 큰 나무라서 부목, 즉 나무가 수다목부, 수범목부라고 하죠. 수목목부가 될 가능성은 좀 없죠. 을목은 뿌리가 약간 작은 화초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부목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평초라고 하죠. 부평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월은 을목이 원령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수 투출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재성인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물론 부목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동절인 해월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해월에 있는 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온이 영하 1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때
이때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눈보라 가지고 한파가 몰아닥쳐서 동장군이라고 하죠. 동장군의 기세에 의해서 기온이 영하 20, 30도, 40도까지 올라가서 뭐 난방 없이는 살 수 없는, 물론 겨울에 난방 없이 못 살겠지만 수도 파열되고요, 길 얼고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해자 추가리 개수 임수 투출되는 것은 결단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좋겠는데, 오늘 명식 연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임수라고 하는 것 투출돼서 자칫 을목이 부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료일주, 을목이 일주 밑에 유금이라고 하는 칠사를 갈고 있으면서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할까요? 신경이 온화할까요? 한겨울에 얼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칠살 유금 신금이 나를 공격하면서 한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눈보로만 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을목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드시 뭘 봐야 된다? 화를 얻어서 일단 해동하고 그 다음에 금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요. 해 뿌리를 둘 수 있지만 다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를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오늘 인목 이렇게 연재 있습니다. 이 인목은 요 해수를 갖다가 끌어당기죠. 인해 한목이 돼서 목이 다시 왕해지는데, 좋은 점은 인중에 뭐가 있습니까?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암장되어 있죠. 물론 병정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에 비해서 암장된 병화만 가지고는 조후의 힘이 매우 미약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여러분 성냥이라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라이터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추운 겨울에 뭐 장작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장작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내 불씨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암장된 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냥이나 라이터조차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길거리에 장작을 구한다 하더라도 불을 지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흡하지만 인중병화가 있는 곳과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임인이 아니라 임신이다 그러면 이건 진짜 대략 난감한 사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중병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이 정도 큰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라도 생시에서 병화를 좀 더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사주는 온화해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생시에서 금수를 다시 본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을목이 동장군 한파의 을목이 얼어버릴 수밖에 없고,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부목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태한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 병화는 조금 멀긴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는 것인데, 자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화를 얻어서 조우도 하지만은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는 것,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유금 신금의 생을 받고 있죠. 인해 한목한다 하더라도 해수 원령에 통근하고 있죠. 연지 자수까지 있으면 이거는 병화가 있어서 물은 조금 녹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자시가 나쁘진 않지만은 조금 부족하다, 수가 너무 왕한데 화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병술시가 되면 어떨 거예요? 병술시. 이렇게 병술시가 되게 되면은 병화가 술에 통근할 수 있고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임수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물론 천간의 무토는 아니지만은 이 술 가지고 술도가 하나 있으면 그래도 물이 범람해서 을목이 부목되는 것 정도는 막을 수 있겠고요. 병화가 있으면 금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통제할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 병술시가 오히려 좀 괜찮은 생시로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것이 무인시가 된다. 이거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무토가 있으면 당연히 이 임수를 갖다 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인해 한목해서 모기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무토는 있는데 뿌리가 좀 약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을목이 인의 한목에 그다음에 인의 뿔이 더 일간 자체는 튼튼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운은 화운을 가서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무토 자체가 임수를 파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무인시보다는 병술시가 조금 더 병화도 투출되어 있고 지지로 술토까지 봤기 때문에 무인시하고 병자시하고 병술시를 비교해 놓고 보게 되면 저는 병술시가 좀 가장 좋게 보고요. 이런 경우에도 조금 따져볼 수 있는 것이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수운을 가기 때문에 수운에 이렇게 목운 가기 때문에 병자시보다는 병술시가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 여자 같은 경우도 병술시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병자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바로 또 나중에 화운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 수가 좀 살아나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경진시 또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좋지 못하죠. 진유합금에 경신금 천간 투출돼서 을목을 갖다가 공격하게 되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 좋을 것 같지만은 요거 사해충 되지 않습니다. 이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해 한목해서 근데 사유 회금을 아주 이렇게 사하고 유하고 축토가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합력이 있게 되는 것이니 또 신금 두 개가 나를 공격해서 이 또한 조금은 어려운 환경, 신경 매우 예민하고 어렸을 때 잔병치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목이 있어서 벽갑 인정한다라고 해서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금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갑신시는 저는 추천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병자시 또는 무인시, 병술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정해시 정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천간의 병화냐 정화냐의 좀 공력의 차이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바람직하다. 뭐 요 대운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요 대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병화가 투출되는 것이 오히려 좋고 여자 같은 경우는 정해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